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안면윤곽 수술 중에 많이 시행되는 보형물 수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 통해서 질문 주시기도 하고 또는 진료실에서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인데요. 뼈 침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뼈 침식에 대해서는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는 듯해서 오늘은 조금 사례를 놓고 조금 정리를 해보고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뼈 침식이라는 것은 본이 1호전이라고 영어로는 표현되는데요. 뼈에 어떤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압력에 의해서 뼈가 녹아 없어지는 또는 함몰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압력은 기본적으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말하고요. 따라서 접촉 면적이 많아질수록 압력은 감소하죠. 다시 말하면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 압력은 줄어드는 반비례 관계에 있죠. 이 본이 1호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리도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압력이고요. 또 물성에 따라서 삽입된 보형물의 물성에 따라서 주변 조직에서 발생되는 어떤 흉살 조직이나 어떤 피막 형성 또는 뼈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뼈의 흡수와 생성이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이루게 되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뼈는 단단하지만 돌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밀가루 반죽해 놓은 도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돌같이 단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처럼 흐르지도 않는 유체처럼 흐르지도 않는 그런 약간 점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죠. 뼈를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어떤 도우에 그런 반죽에 밀가루 반죽에 어떤 무거운 거를 올려놨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밀가루 반죽이 무거운 거에 압력에 의해서 조금 가라앉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가라앉기도 하지만 그 가라앉은 정도, 그러니까 압력이 가해지는 어떤 모습, 놓여진 물체 주변으로 약간 뼈가 튀어 올라오는 현상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일이 실제 몸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뼈의 흡수와 뼈의 생성이 시속 게임을 이루게 되는데 그 시속 게임에서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게 되고 또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뼈 침식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압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발 요인으로는 재료의 경도, 삽입되는 보형물의 경도가 단단한 것도 있고 약간 말랑말랑한 것도 있고 아주 부드러운 것도 있죠. 쉽게 말하면 가슴 보형물에 사용되는 어떤 유방 보형물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슴 보형물을 넣어놓고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다른 여러가지 구축이나 이런 이유로 보형물을 빼보면 흉곽이 살짝 보형물의 압력에 의해서 오목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말랑하다고 뼈 침식이 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또 무조건 단단하다고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경도가 단단할수록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삽된 보형물의 크기죠. 그러니까 크기 자체는 압력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뼈가 받는 면적이 대부분 보형물이 뼈에 정확하게 밀착되지 못하기 때문에 떠 있게 되죠. 그러면 보형물이 큰 것들이 작은 밀착 부위, 접촉 부위에 압력을 가해줘서 약간 침식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3차원적인 구조와 보형물의 3차원적인 구조와 뼈가 정확하게 맞는다면 압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뼈 침식도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한 뼈 침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예전에 이제 포스팅했던 내용인데요. 턱 끝에 실리콘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어서 이렇게 뼈 침식이 발생한 예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2mm를 넘지는 않아요.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한 10몇 년 동안 본 CT나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 보형물에 의한 뼈 침식은 최대 2mm를 넘지 않는 듯 합니다. 대부분은 1mm 언저리에서 멈추는 듯 하고요. 위에 오른쪽 사진처럼 보시면 신경 있는 부위에 이렇게 보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이쪽에 감각이 떨어진다, 찌릿찌릿하다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이 치아 뿌리가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보형물이 위쪽에 삽입된 경우에는 치아 뿌리를 손상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인터넷상의 약간 괴담스러운 내용들이 뼈 침식은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막 뼈가 녹아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신경 손상을 주고 치아를 손상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형물이 신경 옆으로 가까이 가서 삽입된 경우에 영향을 줄 수 물론 있고요. 또 하나는 치아 뿌리 위로 보형물이 삽입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뼈에서 본이 이루어지니 뼈 침식이 이루어져서 치아 뿌리가 보형물에 눌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까지 된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아래 사진은 CT 사진인데요. 턱 끝에 삽입된 보형물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턱 끝이 일자로 되어 있죠. 그만큼 보형물이 있는 만큼 뼈가 이렇게 살짝 플랫해졌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보형물이 위쪽에 위치해서 치아 뿌리랑 가까운 경우엔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큰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CT를 찍어서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이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시면 CT에서 이 보형물의 음영을 제거해 보면 이렇게 뼈에 자국이 남죠. 이게 이제 뼈 침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리콘 보형물 같은 경우는 뼈 침식이 조금은 많은 듯해요. 그 이유는 몰캉몰캉 하기는 하지만 약간 들떠 있고, 그래서 압력이 많이 가해져서 일정 부위에는 한 2mm까지도 이렇게 침식이 발생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위 환자의 그 아래쪽에서 본 모습을 보시면 실리콘 보형물이 이렇게 있고, 제거해 보면 이런 부위는 한 2mm까지도 뼈 침식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위는 한 1mm에서 2mm 정도. 이쪽도 보형물의 어떤 내면에 따라서 모양에 맞춰서 뼈가 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큰 보형물은 대부분 좀 삐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삐뚤어지고 이쪽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 뼈에 자국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본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좀 고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처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턱 끝에는 압력이 많이 가해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뼈 침식이 일어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뭐 귀족 보형물의 예인데요. 고어텍스 보형물은 CT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형물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자국이 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꺼져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건 0.1mm 수준이고 그냥 보이는 정도지 뭐 뼈가 아주 많이 꺼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밀가루 반죽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주변으로 뼈가 이렇게 차오르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놨을 때 무거운 물건 밑으로 꺼지는 부위도 있지만 그 물건 주변으로는 약간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듯이 이렇게 약간 가골이 형성되면서 좀 튀어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고어텍스 보형물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이 바닥면에 뼈가 침식되면서 고어텍스로 조직이 자라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뼈가 가골이 자라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이 가장 많이 이제 귀족 보형물로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위치가 치아 뿌리에 가까운 경우 환자들이 이제 좀 아프다, 이가 시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왼쪽에 삽입된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치아 뿌리에 가깝게 있죠.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CT상에서 보형물을 제거를 해보면 이렇게 뼈가 움푹 패인 이런 음영이 나타나죠. 근데 반대쪽을 보시면 조금 더 심한데요. 보형물이 이렇게 밑쪽 치아 뿌리 잇몸까지 가까이 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치아 뿌리까지 침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 뿌리가 여기까지 대충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치아가 조금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가장 흔히 많이 사용되는 이제 보형물, 턱끝 보형물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가골이죠. 아까 말씀드린 밀가루 도우처럼 보형물이 딱 눌렀을 때 뼈가 이렇게 위로 차 올라오고, 또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피막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피막이 생긴 후에 그 피막으로 이렇게 칼슘 침착이 되면서 뼈가 자라나오는 모습도 흔히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뼈의 침식도 이루어지지만 뼈의 생성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보형물이 들어왔을 때 시소 게임을 하게 되는 듯해요. 그래서 침식이 일부 일어나고 생성도 되면서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게 되면 멈추지, 거기서 더 진행해서 뼈가 계속 없어지거나 또는 뼈가 계속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 환자에서도 보형물을 제거한 음영을 보시면 이렇게 침식이 발생한 모습 볼 수 있고요. 대략 한 1mm 미만으로 발생한 모습인데, 이렇게 치아 뿌리에 가까운 경우에는 일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아마 인터넷상에서 그런 괴담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마 보형물인데요. 이제 많이들 시행했던 이마 실리콘 보형물의 예입니다.
이마 부위 역시 좀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뼈가 함몰된 침식된 부위가 보이는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턱끝 보형물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턱끝에 뼈가 살짝 자라 올라온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뼈가 생성되고 또는 함몰되는 침식과 이렇게 생성되는 모습이 동시에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침식된 모습에서는 이렇게 뼈가 흡수돼서 가라앉은 모습이 보이고, 주변으로는 약간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고, 또 오형물 위쪽으로 이렇게 생성돼서 타 올라오는 모습도 흔히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건데요. 평형이라는 단어를 일단 좀 아셔야 될 듯 합니다. 신체에서 물체 또는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으면서 그들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뼈의 생성과 흡수가 시속 게임을 하다가 어느 정도 멈췄을 때를 우리가 이퀴블리움을 이뤘다, 평형을 이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체 또는 생물 시스템이 외적인 또는 내적인 여러 가지 변화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형태적 상태, 생리적 상태를 안정된 범위로 유지하여 개체로서의 생존을 유지하는 성질을 저희가 항상성이라는 어떤 생리학적 용어를 쓰는데, 이 호미오스타시스라는 항상성은 이러한 보형물에 의한 어떤 변화에도 적용이 되는 듯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체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고, 그 변화는 평형에 도달하면 멈추고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 내용을 이 두 가지 용어로 설명하는 거고요. 뼈의 변형은 새로운 뼈의 생성과 흡수와의 시속 게임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평형을 이루게 되고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상의 괴담처럼 계속해서 뼈가 흡수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평형을 이루게 되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멈추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수술했던 환자에 대한 CT를 조금 봤는데요. 2015년 5월 달에 제게 오셔서 턱끝이 많이 잘려서 턱끝에 보형물 삽입을 받으신 분입니다. 2019년 2월 19일 날 오셔서 조금은 3월 7일 날 보형물 조금 더 큰 거를 원하셔서 이제 교체를 했던 경우인데요. 이때 상태랑 보시면 되는데, 2019년 3월 7일 날 수술할 때 보형물이 이렇게 삽입된 모습이고요. 보형물만 제거했을 때는 이 보형물 밑으로 뼈와 사이에 이렇게 피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막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뼈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2015년 모습하고 2019년 모습, 대략 한 4년 정도 보형물이 들어가 있었던 뼈인데도 불구하고 이 형태나 유사성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예 똑같다라고 말은 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침식이 있어서 조금 있었겠지만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도 거의 이 형태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뼈 침식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보형물에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흡수되고 일정 부분 생기는 어떤 시속 게임을 하게 되고, 그게 멈췄을 때 평형을 이루고 또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계속해서 그 뼈와 생성과 또는 흡수를 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보형물이 들어가면 뼈가 계속 흡수돼서 뼈가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조금 괴담에 가까운 얘기 아닐까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질문 주셨거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